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2009년에 발매한 게임 보더랜드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더랜드 개봉하기도 전에 리뷰를 한번 했었죠. 프리뷰를 한번 했었죠. 그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줄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줄거리는요. 현상금 사냥꾼 릴리스는 요분입니다. 릴리스. 현상금 사냥꾼 릴리스는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됩니다. 거대 기업가인 아틀라스의 회장이 의뢰자인 건데요. 이 아틀라스 회장이 딸이 납치됐어요. 딸 좀 찾아줘요. 근데 나는 현상금 사냥꾼이지 사람을 찾아준 사람이 아니야. 했는데 거액을 제시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해야지. 해서 릴리스가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딸 티나를 찾기 위해 자신의 고향인 판도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클랩트랩이라는 로봇을 만나게 되고, 여기 로봇 있죠? 예, 로봇을 만나게 되고, 클랩트랩이라는 이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티나를 찾게 됩니다. 티나는 얘예요. 티나. 네, 티나죠? 죄송합니다. 티나를 찾게 되지만 함께 있던 크리그와 롤랜드, 이 롤랜드에 의해서 일이 꼬이게 됩니다. 아니, 티나가 안 잡히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아틀라스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게 되면서 릴리스, 그리고 티나, 크리그, 롤랜드, 크랩트랩은 합류를 해서 탄팀을 이뤄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동 중에 티나에게 사연을 듣게 됩니다. 왜 아버지가 너를 찾니? 했더니만 티나가 얘기하는 거지. 아버지가 나 딸을 소중하게 여겨서 찾는 게 아니라 판도라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난 도구일 뿐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틀라스의 군대는 점점 그들을 조여오는데 과연 릴리스는 티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판도라의 보물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보더랜드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일라이 로스 감독이고요. 호스텔 시리즈와 데스위시, 벽 속의 숨은 마법시계 등의 연출을 맡은 감독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작들을 재밌게 본 적이 없는 그런 감독이에요. 그나마 호스텔이 나왔는데 벽 속에 숨은 마법시계 여러분 보셨나요? 제가 극장에서 봤거든요.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더럽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좀 그랬어요. 예, 어쨌든 자, 각본은 역시나 일라이 로스와 조 크롬비라는 분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자, 출연은 케이트 블란쳇, 케빈 하트, 제이미 리 커티스, 잭 블랙, 그리고 아리아나 그린블렛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사실 캐스팅만 보면은 굉장합니다. 아니, 어디서 케이트 블란쳇, 케빈 하트, 제이미 리 커티스, 잭 블랙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잭 블랙은 목소리만 나오지만 화려합니다. 그러니까는 배우로 때우려는 그런 심산이 보이는, 배우의 연기력으로 커버 치려는 그런 마음이 보이는 작품이 되겠어요. 자, 러닝 타임은요 101분이 되겠고요. 1시간 40분 51초 되겠습니다. 구성은 멤버가 모이는 과정이 31분 정도 되고 초반이고요. 금고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 38분, 이게 중반부고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29분,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거의 1대 1대1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장소별로 나누어 보면은 초반 비율이 요만큼이에요. 정말 짧아요. 나 판도라로 떠날 거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짧고, 판도라 행성에서 일어나는 그 중반부가 엄청 깁니다. 엄청 길고요. 엔딩도 요만큼 좀 짧은 요렇게 평평한 산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구성은 또 처음 보네요. 자, 이 작품은요 2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액션 활극. 자, 보더랜드는 티나를 찾는 여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판도라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캐리비안 해적이 바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보더랜드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랄까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동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버스, 그리고 아틀라스의 이동차를 훔쳐탔고요. 그리고 아틀라스 기업의 이동차를 훔쳐탔고요. 그리고 롤랜드의 장갑차, 그리고 테니스를 만나기 위한 엘리베이터, 도망치기 위해서 쓰레기차에 또 탑승하기도 하죠.
뭐 이런 탈 것들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게임에서도 레이싱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만큼 이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FPS를 접목한 게임인 만큼 총기 액션의 빈도가 강한데요. 릴리스 같은 경우는 쌍권총으로 액션을 화려하게 구사하고 있고요. 막 쌍권총을 막 이렇게 돌리더라고. 이퀄리브리엄 그것처럼. 그리고 롤랜드는 기관총 같은 걸로 쏘게 되고요. 티나는 인형 폭탄. 예, 그리고 크리그는 힘과 파워로 이제 개성이 다 다른 액션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강한 색채감. 여기 지금 색채감도 굉장히 빨갛고 막 그러죠.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비주얼, 디자인, 독특한 캐릭터의 구성으로 봤을 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타워즈입니다. 이 영화는 이상하리만큼 스타워즈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SF 영화라서 그런지 B급 냄새를 풍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디즈니의 반대편에 선 드림웍스처럼 스타워즈를 패러디하거나 까거나 하는 장면들로 재미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영화 초반에 이 롤랜드가 티나를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1977년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에서 레아 공주가 탈출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뭔가 패러디를 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롤랜드가 이때 그 스톰트루퍼 같은 헬멧을 쓰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 숨을 계속 거치겠습니다. 다스베이더 흉내를 내는 것처럼. 그러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바보 같은 헬멧이라며 비아냥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 숨구멍이 안 뚫려 있다. 그래가지고 숨이 차더라. 이런 바보 같은 헬멧이 다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스타워즈를 조금 이렇게 비트는 뭐 그런 개그를 또 취하고 있어요. 더 찾아보면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런 패러디를 조금 섞어서 B급 냄새를 풍기려고 하고 있다. 자, 닮은 작품으로는요. 가장 비슷한 작품으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여러모로 닮았다는 생각인데 가오갤급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래서 닮은 작품으로 주만지 새로운 세계, 주만지 넥스트 레벨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코미디와 적당한 모험, 적당한 캐릭터들이 재미를 준다는 측면에서 가장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다가 잭 블랙과 케빈 하트가 출연을 했던 영화여서 더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보면서 주만지네 뭐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만지면 좀 다행인 건지 라즈베리 시상식에서 상 받은 건 없었던 걸로 기억. 정말 다행이네요. 자, 어떻게 보았냐? 이 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더랜드라는 게임을 알긴 알아요. 예, 유명해가지고 제목 정도는 알았는데 그리고 게임 잡지 같은 거 보면은 보더랜드 많이 나왔어. 그런데 전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플레이 영상만 이거 리뷰를 위해서 잠깐 봤지 게임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보더랜드를 전혀 안 해본 사람으로서 영화를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해보면 게임을 안 해본 상태에서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오락용 영화. 대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망작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작품이 해외에서는 망작 중에 망작이라고 혹평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평까지 있었냐면은 감독 일라이 로스가 야 이번에 보더랜드를 만들면서 우베볼급이 되었다라는 평가가 지금 있습니다. 자, 우베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영화 매니아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베볼은 전설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과 땡칠이 뭐 이런 거 만드신 분 있잖아요. 그런 감독님들 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영화를 개떡같이 만드는 분 계시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일라이 로스가 우베볼급이 되었다라는 이제 혹평이 나온 거야.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냐면 원작과의 캐릭터성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건 제가 저번 리뷰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프리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릴리스라는 캐릭터가 원래는 27살의 캐릭터입니다. 근데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하게 되면서 아무리 좋게 봐도 중년으로 보이는 거야.
야, 이게 그리고 테니스도 좀 중년의 어떤 이제 그 섹시미가 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이미 리 커티스가 연기하면서 할머니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 나와도 커버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롤랜드. 이 롤랜드는 원래 캐릭터가 키가 18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구의 어떤 그 병사로 나오는데 케빈 하트가 연기하면서 자그마한 수다쟁이가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욕을 먹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설정 오류가 너무 심해가지고 게임을 즐겼던 팬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된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사실 아이언하트가 아이언맨 딸이었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때? 아이언하트가 사실 아이언맨 딸이었어. 여러분 어떻게 느낄 거야?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각색을 했나 봐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보더랜드 3쯤에서 이 크리그라는 캐릭터가 사실 딸이 티나가 딸이었다. 그래서 보더랜드 1편에도 보면은 티나를 이 크리그가 구하거든요. 같이 롤랜드하고 합심해가지고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티나를. 근데 그 이유가 안 나왔어. 근데 보더랜드 3에서 그 게임에서 보면은 사실 딸이었다. 이런 설정이 있나 봐. 근데 얘가 사실 아틀라스의 회장의 딸이었다로 지금 딸이 바뀌어버린 거지. 그러니까는 폭발한 거야. 폭발한 거야. 다 일부러 그렇게 캐스팅하셨나 봐요. 뭐 그런가 봐요. 인종이 달라도 그렇게 우기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니까는 이제 그 정도 급이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원작 중시를 강조하고 싶지도 않고요. 창작만을 강요하고 싶지도 않아요. 리메이크라는 건 결국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똑같이 따라하거나 아니면 새로 창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따라해도 문제가 생기고요. 새로 창조해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똑같이 따라해서 잘 된 영화도 있고 창조해서 잘 된 영화도 있어. 올드보이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 그래서 강요하고 싶지 않은데 메시가 위대한 농구 선수였다라고 한다면 좀 참기 힘들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팬들의 불만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게임을 안 해본 입장이고 안 해볼 입장이라서 보더랜드를 평생 못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화만 놓고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좋았던 점. 첫 번째는 패러디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스타워즈 패러디로 시작한 게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B급 코미디를 보여주는 영화로서. B급 코미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스타워즈를 언급하고 넘어간 것이 전 재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자, 두 번째, 의외성입니다. 아틀라스의 회장이 릴리스에게 의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릴리스가 술잔을 한 잔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아틀라스의 그 부하들이 온단 말이야. 근데 릴리스가 다 죽여버려. 근데 갑자기 쫙 뒤에서 박수를 치면서 딱 일어나는 한 남자가 있는 거야. 회장인가 싶어. 그런데 너도 같은 편이냐? 릴리스가 물어보니까는 나도 같은 편 하는 순간 탁 죽여버리거든요. 가차없이 쏴 죽인단 말이야. 그런 데서 의외성 있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 자, 세 번째. 자, 변장. 목에 이 목걸이 같은 걸 착용하면은 얼굴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기계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틀라스 회장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 비추게 되면서 제안하는 장면도 그렇고 현상수배가 걸려있는 주인공들이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변장한 채로 이동하는 장면도 그렇고 되게 실용적이면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원작 게임에서 나왔던 기믹일 수도 있지만 처음 본 사람으로서는 아이디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비주얼입니다. 케이트 블란쳇이 원작 캐릭터와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색채감 있는 빨간 머리와 스타일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 물론 원작 팬들은 미쳐 돌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클랩트랩도 상당히 잘 구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정이 없는 로봇인데 표정을 드러내는 듯한 이 감정 표현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훔쳐탄 자동차 디자인도 그렇고 티나가 머물던 공간, 생츄어리 시티, 지하 공간 정말 가오갤 보듯이 이 배경들을 감상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원작에 있는 요소겠지만 어쨌든 구현을 잘 해놨다고 생각을 했어. 물론 팬들한테는 아쉽겠지만 자 그런데 아쉬운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 스토리. 이 작품도 크레이븐 더 헌터처럼 스토리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그냥 재미가 없어. 스토리 자체가. 자, 의뢰를 받고 티나를 찾아서 멤버를 구축하고 절벽을 점프 뛰어서 과학자를 찾아 나서고 동굴을 지나 보물 위치까지 오게 되는 내용인데요. 정말 짧게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보면서 가장 생각이 많이 든 것은 너무 쉽다. 너무 쉽다. 긴장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너무 쉽게 해결이 돼요. 막 괴물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괴물들이 얘네들을 건들진 않아. 그리고 점프 뛰는 그 절벽신도 그렇게 막 서스펜스가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되게 그냥 집에서 쓰는 작가 같은 느낌? 물론 다들 작가들이 집에서 쓰겠지만 그러니까 현장감이 너무 없다는 거야. 또 너무 간편한 생각들이었다고 느껴집니다. 몇 년 동안 찾아 헤맨 것 치고는 너무 빨리 보물의 위치를 찾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며칠 만에 찾거든요. 티나 찾는 것도 사진 한 방에 해결이 되고 보물 찾는 것도 주인공 한 명에 의해서 금방 해결이 되기 때문에 긴장감 따위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아틀라스 군대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긴장감이 생기지 않아. 왜? 바로 다음 스테이지, 바로 다음 스테이지로 가거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벽 건너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긴장감에 똥줄이 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인 빌런도 죽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죽는 장면도 뭔가 어설퍼요. 뭔가 찍담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원작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그냥 전향한 평가를 받았겠지만 원작이 있고 팬들이 있는 이상 이 망작 타이틀을 떼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실과 너무 다르니까 망작이라고 막 혹평을 하는 거지. 거기다 보더랜드는 판매량도 엄청나. 게임이 엄청나게 많이 팔린 작품이라서 해외에서 엄청 좋아하는 게임이란 말이야. 그런 만큼 배신감을 많이 느낀 거지. 한국에서는 그게 그보다 덜한 이유는 뭐냐면은 보더랜드를 많이들 안 해봤거든. 많이들 안 해봤기 때문에 원작을 잘 모르고 영화만 보다 보니까 그냥 주만지 보는 느낌으로 그 정도의 그냥 모험 영화, 오락 영화 정도로 느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평가가 많이 안 갈리는 거야. 그래서 요런 차이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펼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뭐 보더랜드 원작 자체를 다 느낄 수는 없는 영화지만 그냥 이런 분위기구나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라즈베리 시상식에서 상을 안 탔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걸로. 자, 여러분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위시는 재밌잖아요. 램페이지, 그 정도의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케이트가 최악의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렸나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젊고 새로운 배우를 썼어야지요. 그러니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리메이크 영화는 결국 두 가지 판단을 해야 돼. 똑같이 따라하거나 똑같이 안 따라하거나. 근데 보더랜드에서 주인공이 27살인데 케이트 블란쳇을 썼다라는 건 게임과는 다르게 가겠다는 선언인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팬들이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면서 보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게 원작 팬들은 특히나 더 분노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영화화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작품과 다르게 갔어. 그럴 경우에는 이게 애매해지거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인기가 없는 작품을 리메이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올드보이가 그렇잖아. 올드보이 처음에 리메이크했을 때 올드보이가 리메이크 작품이야? 일본 작품이었어? 라고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만큼 올드보이라는 작품을 몰랐단 말이야. 모르니까 더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나면 일본 사람들도 잘 모르는 작품이었거든. 그거는 나는 유명한 작품을 리메이크하는 건 진짜 모험이다. 진짜 그런 걸로 생각하면은 반지의 제왕 이런 것들은 진짜 어떻게 살아남았나 몰라.
원작 팬들도 엄청나게 있고 그런데 작품까지 성공하고 좋은 평까지 얻었어. 이런 거는 정말 기적인 거지. 이건 마법이라고 봐야 돼, 마법. 이번 망작은 망한 작품이 아니라 망친 작품이라는 뜻에 가깝네요. 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 오히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담의 vs 보드랜드 테일님의 선택은? 어려운데요. 제가 이건 정말 이렇게 제가 영화를 리뷰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마담 웹에 제가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어요. 여자 캐스팅이 너무 잘 됐어. 제가 제가 마담 웹이 재미없었는데 자꾸 마담을 생각하면은 캐스팅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꾸 좋게 보여. 미인계죠, 미인계. 거기 나오는 캐릭터, 두 명의 캐릭터가 너무 예뻐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다른, 뭐, 마담 앱이 뭐, 탄생하는 과정, 뭐 그런 것보다도, 그 두 캐릭터 보느라고 제가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보더랜드가 낫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데, 예. 저도 예쁜 여자 약하거든요. 타이니 티나가 좀 더 도라이여야 되는데. 근데 제가 게임을 안 해본 상황에서는 충분히 또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정도도 또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것보다 더 또라이여도 하는구나. 사람들이 덜 또라이라고 막 욕을 하더라고. 전 충분히 또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조그만한 소녀가 뛰어다니면은 진짜 골치 아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더 또라이라네.